강조언론 5회차 4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회차 1강부터 3강까지 완전경제시장 1강에서는 이윤국대화를 위한 조건, 그 다음에 2강에서는 장단기에 그 기업이 계속 생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건, 그 다음에 5회차 3강에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시장까지 지나가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회차 4강에서는 주제를 완전 바꿔서 독점 시장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점이라면 우리 뭐 일상생활에서도 야, 그거 독점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표현하죠. 특히 게임할 때. 독점 시장의 특징,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좌측에 있는 것이 이제 정의 및 특징인데요. 일단은 솔셀러, 혼자서 생산을 하고 혼자서 그 시장에서 그 물건을, 그 재화를 파는 공급자의 위치에 있는 그러한 시장이 독점 시장이라고 보면 될 거고요. Without closed sources, 즉 관련되어 있는 대체제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독점 시장의 원칙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프라이스 메이커, 아까 완전 경쟁 시장이랑 완벽하게 분간이 되는 완전 경쟁 시장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스 테이커였죠. 즉 시장에서 그 물건 가격이 정해졌으면 그 물건을 그대로, 그 가격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독점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건 가격이 정해지면, 그게 아니라 본인이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본인이 공급자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barriers to entry, 시장에 진입 장벽이 존재합니다. 진입을 하기 위한 그런 진입 장벽들이 존재합니다. 독점에는 이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존재하는데, 독점을 발생시키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보통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monopoly resources, 즉 생산 요소를 독점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대표적인 그런 교과서적인 예시로는 뭐 다이아몬드 독점 같은 것을 대표적 예시를 듭니다. 옛날에 어떤 한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이제 다이아몬드 전 세계 강산에 한 90%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생산 요소를 완전 독점했으니까 본인이 프라이스를 조정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본인이 거의 주된 다이아몬드 공급자니까. 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특허와 저작권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하죠. 특허와 저작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독점이 되는 건 아닌데, 특허와 저작권이 인정되면은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크잖아요. 그 물건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다른, 그러니까 특허나 저작권이 없는 그러한 생산자들은 그 물건을 생산할 때 특정 로열티를 계속 꾸준히 지급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exclusive right, 이런 배타적인 권리를 설정시켜주면 독점 시장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자연 독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 독점은, 요거는 이제 조금 우리가 좀 잘 알아둬야 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특히 미시경제학 하면은 이 자연 독점만큼 독점 파트에서 중요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자연 독점을 구분할 줄 알아야 좀 내가 요 독점을 좀 이해했어 라고 우리가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원래 ATC는 이런 식으로 U자형 그래프를 띄고 있죠. 그런데 이런 ATC가 존재할 수도 있어요. 쉽겠지만 대표적인 예시를 말씀드려볼까요? 수력 발전, 혹은 그러니까 전기, 혹은 열차, 그러니까 기차 서비스, 철도 서비스, 그런 서비스를 잘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런 거를 한 번 짓는 비용은 엄청나죠. 그런데 특히 철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데, 한 번 철도를 까는 것, 그 다음에 한 번 기차, 열차들을 사는 것이 그냥 돈이 무지막지하게 들어가는데, 사람을 한 명을 태우고, 두 명을 태우고, 세 명을 태우면 태울수록, 즉 더 많이 공급을 하면 할수록 생산 비용이 늘어나요? 별로 안 늘어나요. 한 번 철도를 까는 게 중요하지, 철도망을 까는 게 중요하지.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공급해줄 때 처음에 그런 발전소 짓고 송전탑 짓는 그런 비용이 무지막지하게 들어갈 뿐이지, 그 공급량을 늘린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무지막지하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러한 산업들이 간간히 존재해요. 그러한 산업들을 ATC가 우하향하는 산업들이 대표적인 예시고, 그러한 성격의 산업을 일컬어서 자연 독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의 특징은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요. 한번 그렇게 철도만 깔고, 그리고 한번 그렇게 전기만 까는 게 돈이 너무 비효율적으로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러한 산업들, 그러한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지점들은 많이 공급해주면 공급해줄수록 오히려 생산 단가가 점점 낮아집니다. ATC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만 진입 장벽만 통과하면 더 많이 생산해내면 낼수록 싸지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생산해내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신생기업 같은 경우 이런 데서 신생기업이 Q2라고 하고 저기를 Q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 새로운, 그러니까 기존에 존재했던 기업의 생산량을 Q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Q1의 생산량이 훨씬 더 많은데 평균 단가가 훨씬 더 싸죠. 지금 보면 여기서 나오는 TC는 요만큼인데 여기서 나오는 TC가 요만큼이잖아요. 사실상 초기에 진입하는 기업과 나중에 이미 존재했던 기존 기업의 비용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일컫는 산업을 자연 독점의 산업의 위치에 있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이러한 요인으로 보통 독점 시장이 형성이 되고요. 독점 시장은 이렇게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우리가 중요시 여겨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 수요 곡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에서 했던 수요 곡선은 기업이 증명하는 수요 곡선은 수평선이었죠. 왜? 프라이스 테이커, 저 가격 이외의 가격에서는 수요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시장 수요 곡선은 당연히 우하향해요. 완전 경쟁 시장도. 그런데 기업이 증명하는 수요 곡선 자체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수평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프라이스 테이커였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독점 시장의 경우에는 그와 좀 다르다는 거죠. 왜? 자, 어떤 재화를 원하는 전체 시장에서의 공급이 예를 들어 수요가 이렇게 됐다고 쳐요. 자, 그런데 잘 생각을 해봐요. 자, 이게 지금 독점 시장에서 기업이 증명하는 수요 곡선인데, 자, 예를 들어서 재화 A 재화라고 칩시다. A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은 이 시장에서 모노폴리, 독점 기업만 A 재화를 생산하죠. 그러면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을 곧바로 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왜? 기업 하나가 시장의 공급이기 때문입니다. 즉 여기에 있는 수요 곡선은 어떻게 보면 아까 5회차 1강에 설명드렸다시피 전체 시장이 있으면 여기에 해당하는 그 기업에서 거래되는 요 양만큼의 수요 곡선이라면, 여기 있는 수요 곡선은 그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 전이 그냥 그 수요 곡선이 되는 거죠. 그게 기업이 맞이하는 수요 곡선이 될 거고요. 이해가 되셨죠? 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독점 시장에서 그러면 그 기업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근데 사실 독점 기업이 어떻게 할지, 그것은 궁극적으로 독점 시장에서의 균형하고 동일어예요. 왜냐하면은 수요가 이미 지정이 되어 있었던 그런 상태면 공급이 하나의 주체만 있기 때문에 공급이 거기서 어떻게 결정할지만 결정된다면 시장 전체의 가격이랑 시장 전체의 그런 수요량, 그런 거래량이 모두 다 결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MC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여러분들 그것만 주의합시다. 제가 여기서 이 다음에 바로 MR로 넘어갈 건데 MR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MR은 P 곱하기 Q에, 즉 TR에, 아니 이건 똑같죠. TR을 Q로 미분한 거니까. 그런데 궁극적으로 P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쓰겠습니다. P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Q로 미분을 해도 어차피 상수니까 저렇게 나오게 되는데, 독점 시장에서의 MR은, 그리고 독점 시장뿐만 아니라 완전 경쟁 시장 이외의 시장에서의 MR은 완전 내용이 달라져요. 왜? 즉 요게 꼭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어느 물건을 파느냐, 어디서 물건을 파느냐에 따라서 요만큼 팔 때의 가격은 여기고요, 요만큼 물건을 팔 때의 가격은 여기예요, 요만큼 물건을 팔 때의 가격은 여기고요. 이 말인즉슨 물건 값에, 아니, 물건 양에 따라서 P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다 달라지죠. 저렇기 때문에 MR을 특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경제학적으로 각각 미분을 해줘야 되고요. P에 대해, 그러니까 Q로 미분할 건데 P에 대한 함수, 정확하게는 그래서 우리가 저거 어떻게 표현하냐면 Q로 P를 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Q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를 Q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통 미분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통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Q마다 P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고요. 그 말인즉슨 MR이 평면이 직선이 아니라는 거죠. 정확하게는 수평선이 아니라는 거죠. 그쵸? 자, MR을 그럼 어떻게 구할까요? MR 근데 우리 구한 적이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까지 한 내용은 조금 상당히 심도적인 그런 내용이었고요. MR을 우리가 이미 한 적이 있어요. 어디서 할게요? 탄력성에서 이미 진행했습니다. 탄력성에서 TR, 토탈 레비뉴를 결정하면서 제가 그때 MR을 아주 살짝 설명을 했었었는데 3회차 1강에서 설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자, 궁극적으로 TR이 P 곱하기 Q죠. 그쵸?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때 MR을 어떻게 도출을 했었었냐면, 이러한 선형의 수요 함수를 가지고 있었으면 정확하게 P는 마이너스 A 곱하기 Q 더하기 B 이런 형식의 식을 가지고 있으면 요거를 요 P에다 대입을 해요. 그러면은 TR은 마이너스 A 곱하기 Q의 제곱 더하기 B 곱하기 Q가 될 거예요. 자, 얘를 TR을 Q로 미분한 것이 MR이고 그 MR은 궁극적으로 저 Q를 각각 미분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자, 지금 남는 결론이 뭐냐면, 자, 기울기는 2배고요. 절편은 Y절편 같습니다. 나머지 변수들은 다 같고요. 그 말인즉슨 수요 곡선과 MR 곡선이, 만약에 그 수요 곡선이 선형 수요 함수였다면 MR이 정확하게 기울기가 2배가 되고 Y절편은 같은, 즉 요 곡선이 MR 곡선이 될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기업에서 이윤이 극대화되는 생산량은 어디인가요? MR하고 MC가 같아지는 요 지점에서 생산을 하죠. 이건 뭐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생산량이 결정이 될 거고요. 그러면은 기업은 요만큼 생산량을 해낼 때 얼마만큼의 시장에서 물건을 팔아야 될까요? 요 가격의 물건을 팔아도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독점 시장에서 MR과 MC가 같아지는 지점에서 Q를 생산해요. 저 부분이 독점 시장에서 독점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Q입니다. 그 생산 결정량이에요. 자, 그런데 그 생산량에서 얼마만큼의 팔지를 결정할 때는 이 생산량을 팔았을 때 사람들이 얼마에 사가지? 를 역으로 생각하면은 그 가격의 독점 시장이 가격을 설정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렇게 하면 수익을 요만큼이나 낼 수가 있어요. 막말로 얘기해서 내가 그 물건을 파는데 얻을 수 있는 수입이 가격을 여기까지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시장의 생산량을 100만큼이라고 결정을 해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요 가격을 20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100개만큼 시장을 팔면 사람들은 20달러만큼 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20달러만큼. 자, 그 말인즉슨 100개를 만들어서 팔 때 15달러에 팔면은 물건 다 팔리겠죠. 17달러에 팔면 물건 다 팔리겠죠. 20달러에도 다 팔리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즉 20달러에 팔아도 물건이 100개가 다 팔리기 때문에 20달러만큼, 즉 사람들이 수요하는 그 가격만큼을 시장 가격으로 고정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독점 시장에 뭐라 그랬죠? Price Maker.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왜? 어차피 기업이 생산량을 결정하고 그 생산량에서 가장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 데까지 가격을 올릴 테니까. 자, 이렇게 일단은 기본적인 시장은 그려지고요. ATC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 면 여기가 최저점이고, 그러면은 요 보라색 사각형만큼이 TC일 거고요. 그 다음에 요 하늘색 면적만큼이 토탈 레비뉴일 테니까, 즉 요 노란색 면적만큼이 프로핏이 되겠죠. 이윤으로 남겠죠. TR에서 TC를 뺀 만큼이니까. 물론 단기에서는 이 ATC가 이렇게 위에 올라올 수도 있어요. 단기에서는.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게 되고요. 요만큼이 이윤을 남는다라는 거고. 자, 여기서 깊게 하나만 더 들어가 봅시다. 자, 아까 완전 경쟁 시장 같은 경우는 P equal MC가 만나는 지점, 물론 이게 궁극적으로 MR이었기 때문에 이 조건이 해당되는 거였죠. 그런데 새로운 조건을 제가 하나 더 형성을 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쵸? 자, 그런데 P equal MC가 되는 지점이 그럼 어디냐? 즉 P equal MC라는 것은 이 P가 어디서 결정된다라는 거냐면 디맨드 커브랑 서플라이 커브가 같아지는 지점에서 결국 궁극적으로 시장의 가격이 형성이 될 거고, 그 가격이랑 MC가 어디서 만나느냐, 즉 이거니까 얘를 독점 시장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뭐
완전 경쟁 시장도 뭐 동일한 해석이긴 하지만 여기서 이 평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해석을 하자면 궁극적으로 독점 시장에서의 시장 전체의 수요와 독점 기업의 공급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P가 결정이 되겠죠. 결국에는. 그쵸? 그러면 그 지점이 어디냐 한번 살펴볼까요?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얘가 궁극적으로 S커브이기 때문에. 그쵸? 자, 그러면 원래 완전 경쟁 시장이었으면은 여기까지 완전 경쟁 시장이니까 걔가 이제 컴페티티브 마켓이니까 QC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 다음에 얘는 모노폴리니까 QM이라고 써볼게요. 자, QM이 QC보다 작죠. 즉 만약에 완전 경쟁 시장이었으면은 QC만큼 생산을 해냈을 텐데 지금 독점 시장이기 때문에 생산을 QM밖에 못하는 거예요. 즉 이 시장이 정말 합리적으로 완전 경쟁 시장이었으면은 시장의 잉여들이 즉 후생들이 모든 사람들한테 요만큼까지 다 나눠 가질 수 있었는데 지금 요 사람들이 거래를 못하게 되는 거죠. 요 사람들이 지금 거래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못 사는 거죠, 물건을. 왜? 이 시장이 독점 시장이어서. 그래서 요 주황색 면적만큼 아무도 완전 경쟁 시장에 비해서 아무도 생산을 해냄에 따라 시장의 균형이 생겨났고 그것에 따른 후생의 결과로 아무도 못 들고 가기 때문에 저만큼이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제가 후생 손실 그쪽 파트에서 그런 거를 이제 깊게 설명을 안 드렸는데 궁극적으로 후생 손실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거래를 할 수 없다라는 원인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지만 궁극적으로 Q가 너무나도 적어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존재하는 그런 균형이 예를 들어서 100개만큼 거래를 할 수 있었는데 어떤 불합리적인 요소가 찾아왔어요. 정부의 정책, 대표적으로 가격 상한제라든지 조세, 혹은 이런 독점 시장 같은 이런 요인들이 찾아오게 되면 궁극적으로 완전 경쟁 시장에 비해서 생산량을 적게 할 수밖에 없고 생산량 동시에 공급량 그리고 시장의 거래량 자체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그만큼 거래를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후생 손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삼각형, 요 주황색 삼각형만큼이 후생 손실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가격 차별에 대해서 다루고 독점 규제하는 방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제 원론하고 미시 경제학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서부터예요. 이 이론을 다루는 거는 사실 독점 시장만큼은 이윤 극대화하는 것이 동일한데 가격 차별부터 미시 경제학은 훨씬 더 깊게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뭐 그 정도는 아니니까 경제 원론만 배우면 되니까 가격 차별에 뭐만 있는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3급 가격 차별부터 한번 다뤄볼게요. 3급 가격 차별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게 영화관이나 혹은 테마파크, 롯데월드 그런 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3급 가격 차별은 소비자들을 그룹으로 나눌 건데요. 그들의 탄력성을 근반으로 소비자들을 그룹별로 나눌 겁니다. 쉽게 말해서 탄력적인 소비자들과 비탄력적인 소비자들의 그룹으로 한번 나눠 볼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영화관 같은 경우 조조나 심야에 할인을 합니다. 그리고 CGV 같은 경우에는 평일과 특히 월화수목과 금토일 요금이 또 달라요. 그런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가격에 많이 민감해? 탄력적이야? 그러면 가격이 쌀 때 와서 봐. 조조나 심야일 때 와서 봐. 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커플이거나 혹은 뭐 주말에만 영화를 봐야 되거나 그런 사람들은 비탄력적일 테니까.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이미 직장을 가질 거고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을 뿐더러 그 시간에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2-3천원 더 비싸더라도 그 시간에 볼 수밖에 없어요. 즉 가격에 둔감하죠. 비탄력적인 겁니다. 그렇게 탄력적인 그룹과 비탄력적인 그룹, 이렇게 소비자를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가격을 차별시키는 것이 상급 가격 차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2급 가격 차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편의점을 가면 대표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데, 게토레이 같은 경우 게토레이 가서 보면은 500ml를 팔고 그 다음에 그 밑에 1.25L나 1.5L짜리를 팔잖아요. 보면은 500ml와 1.5L라고 가정한다면 얘네들이 용량이 3배가 차이가 나는데 가격은 3배보다 적게 차이가 나요. 즉 무슨 얘기냐면 500ml의 용기에 담겨져 있는 그 게토레이의 밀리리터 당 가격과 1.5L에 담겨져 있는 게토레이의 밀리리터당 가격은 다르고, 아시다시피 1.5L가 더 싸요. 그게 수량을 할인해주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을 2급 가격 차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즉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도매면 도매일수록 더 싸게 파는 그러한 형식이 2급 가격 차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급 가격 차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수요 곡선이 있으면 공급자가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요 수요 곡선에 있는 모든 사람의 정확한 willingness to pay를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불 의사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개째 물건 사는 사람은 $50에 살 생각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라고 가정합시다. 그런 상황에서 그 독점 기업이 직접 10개째 만들 때 그 10개째 물건 살 사람한테는 $50의 물건을 팔고, 만약에 여기가 30개째 물건 살 사람인데 여기가 $30라고 쳐요. 그러면은 30번째 물건 사는 사람한테는 $30에 팔고,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의 willingness to pay, 지불 의사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 가격에 그 지불 의사만큼만 해당하는 가격의 물건을 파는 그것을 1급 가격 차별이라고 합니다. 1급 가격 차별을 다른 말로 perfect price discrimination이라고 해서 완전 가격 차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가격 차별은 크게 3가지가 있고요. 이거 말고 이제 미시경제학을 가면 끼어 팔기나 묶어 팔기, 기타 등등 것이 있는데, 그런 건 이제 미시경제학 가서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경제 원론에서 다룰 내용은 딱 이 정도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1급 가격 차별이 완전 가격 차별이더라. 완전 가격 차별은 지불 의사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고 그 가격에 파는 거고요. 2급 가격 차별 같은 경우에는 수량에 따라서 할인해 주는 거고, 3급 가격 차별은 탄력적이고 비탄력적인 요 차이로 우리가 판단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다예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5회차 마지막 내용입니다. 독점 규제에 대한 얘기인데, 독점 규제를 이거를 자연 독점에서 그리느냐 아니면 일반 독점에서 그리느냐에 따라서 또 그림이 또 다르게 그려지긴 합니다만, 일단은 저는 일반 독점 상황에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잠시만요. 시장에서 수요 곡선이 이런 식으로 있고 MR 곡선이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칩시다. 자, 그리고 여기에 MC 커브예요. 그러면 여기서 Q가 형성이 되죠.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AC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칩시다. 자, 이것을 오른쪽에다가도 한번 그려볼까요?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MC 규제부터 한번 해볼게요. MC 규제라는 것은 뭐냐면, MC regul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왜 독점을 규제하느냐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건데, 독점 규제하는 이유는 독점에서 존재하는 deadweight loss, 이 후생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독점 시장은 궁극적으로 독점 기업이 가격 설정 능력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원하는 그런 합리적인 그런 균형을 벗어나서 균형이 발생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독점 규제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방식 중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뭐 직접 기업이 민영화하는 방식들,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그런 방식들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철도나 전기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직접 운영을 하잖아요. 물론 그런 것은 이제 또 민영화를 통해야만 또 잘 해결돼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존재합니다만, 하여튼 여하간에 궁극적으로 그 어떤 기업이 존재할 때는 정부가 때릴 수 있는 규제 방식이 AC로 규제를 할 수도 있고 MC로도 규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역으로 살펴본다면 MC 규제는 그 물건의 가격을 MC에 맞추겠다라는 거고, AC 규제는 AC, 즉 평균 가격에 딱 규제를 맞추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 말인 즉슨 MC와 D가 만나는 요 지점까지 너 생산해내 라는 뜻이죠. 그쵸? 이렇게 여기서 생산해내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AC 같은 경우에는 너 원래 보면, 자, 원래 여기서 생산해, 지금 별표에서 생산을 해냈죠. 그런데 AC 규제 같은 경우에는 AC와 MC가 같아지는 지점까지 너 생산해내 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나요? 자, 그랬을 때 한번 이윤의 그런 변화 같은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MC 규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AC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칩시다. 만약에, 자, 이런 식으로 AC가 있게 되면 지금 MR과 MC가 만나는 지점, 이 지점에서 만약에 Q를 생산하게 됐다면 수익은 나죠. 그쵸? 이거 ATC라고 가정합니다. 이 AC는. 자, 이만큼 수익이 나요. 수익이 나는데, 자, 수익은 나는데 만약에 정부가 너 MC까지 같아지는 지점까지 너 생산해내 라고 한다면 그때의 비용은 그것보다 더 높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보통 독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방금 전처럼 MR하고 MC가 만나는 이러한 지점을 생산해내면 거의 다 이윤이 생기게 됩니다. 장기에는 무조건. 그래야 독점 기업이 그걸 생산을 해내겠죠. 안 그러면 당연히 퇴출을 할 테니까. 그런데 이렇게 A씨가 지나가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지금 연마만큼 손해가 나죠. 즉 후생 손실을 막기 위해서 기업에게 너 MC랑 D, 즉 시장에서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너 생산해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 되죠. 왜? 사회적인 후생 손실은 줄어들었지만 기업이 손해가 발생하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가 그 손해를 보전해 주거나 여타 방식들을 설정하지 않으면 이 시장은 곧 탈퇴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런 위험 요소까지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MC는 물음표가 존재해요. 그쵸? AC도 한번 볼까요? AC라고 온전한지 한번 가봅시다. 자, AC 그럼 여기까지 생산해야 되는 거죠. MC가 AC까지 같아지는 저 지점까지는 생산해내 라는 거고, 그래도 그때 시장에서 가격은 어디서 팔아요? 여기서 팔죠. 즉 여기 삼각형만큼 데드웨일 로스가 또 발생합니다. 물론 이전의 데드웨일 로스는 바깥에 있는 노란색이었다면 그 전보단 줄었죠. 왜냐하면 더 생산을 많이 해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AC 레귤레이션도 마찬가지로 후생 손실이 여전히 존재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독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부가 뭔가 나서서 규제를 한다라는 게 사실상 되게 힘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MC 레귤레이션 같은 경우 지금 이게 AC가 만약에 요 밑에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자연 독점 같은 경우에는 AC가 위에 있고 MC가 밑에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얘는 무조건 MC 레귤레이션 하면 무조건 손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구조 자체가. 그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사실 독점을 규제하는 방법이 사실상 되게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경제학적으로는 뭐 이제 그런 뭐가 더 낫다, A씨가 더 낫다, 혹은 M씨가 더 낫다, 그런 거는 이제 본인의 그런 정치적인 그런 견해, 그런 뭐 가치관, 그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하여튼 독점이 상당히 완전 경쟁 시장에 비해서는 후생적으로 여기서도 온전하지 않았고, 규제를 한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독점 시장까지 다뤄봤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완전 경쟁 시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점 시장 같은 경우 조금 완전 경쟁 시장부터라도 잘 정리하시는 걸 먼저 목표로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게 이해가 된다면 독점 시장으로 넘어와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5회차 강의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다음 6회차 강의에서 나머지 독점적 경쟁 시장, 과점 시장, 그리고 생산 요소 시장, 이 세 가지 시장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